저희가 준비한 6위입니다. 돈 없고 못 배우면 국민의힘 지지하냐? 전당대회 예비경선 첫 관문을 뚫은 이재명 의원이 오늘 오랜만에 유튜브 라이브 소통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일 텐데요. 그런데 오늘 소통 와중에 이재명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모든 기득권자들을 지킨 사람이에요. 정말 언론, 권력, 정치권 합의가 다 저만 잡으면 그건 견디겠어요. 그리고 제 가족은 임질 사만 잡는 제가 아는 바로는요. 고학력, 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가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언론 때문에 그렇죠. 소위 말하는 댓글 정화, 가짜 뉴스 이런 거 많이 여러분들 시정해주고 말 같지 않은 그런 주장 많이 정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힘이 나긴 합니다. 제가 누구 어디에 의지해서 버티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인가요? 유튜브 라이브 소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사실 우리 사회의 모든 기득권자들부터 찍힌 사람 이 말을 한 와중에 저학력, 저소득층, 여당의 지지자들은 이렇다. 이 발언 때문에 꽤 논란입니다. 네, 사건을 계속 봤으면 좋겠는데 좀 더위에 좀 짜증나는 이야기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참 정치인들의 나쁜 습관은요. 문제가 생길 때 되면 항상 언론 탓을 합니다. 예. 근데 어떤 면에서 이재명 의원이 지금 있기까지 언론이 여섯단에 과연 있었을까요? 자,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또 본인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기득권층이 싫어할까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아무 근거가 없고 다 가짜 뉴스입니까? 그래서 가짜 뉴스를 가지고 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자기중심적이고 또 지금 지지층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너무 경강부회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장동, 백현동 이게 사실은 이재명 의원과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까? 그 법인카드 성남FC 문제 아무 상관없는 문제인가요? 그런 문제일 거고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했습니다.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은 이 서민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결국 지지층들이 떨어져 나갔고 한편으로 봐서는 사실 주 52시간제라든지 이런 걸 실시를 하면서 실제로 대기업 종사자라든지 40대라든지 거기에 지지층들이 굉장히 두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들이 예전까지 지켜왔던 중산층과 서민 지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산층 지향의 어떤 정책을 폈기 때문에 저는 나타난 결과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통계적으로 국민의힘이 이 가난한 분들, 저소득층들, 저학력 분들이 지지한다? 글쎄요, 그게 어떤 통계를 가지고 저런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한편으로 보면 또 이런 층에 있는 분들을 좀 비하할 수 있는 그런 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예를 들어 표현했던 못 배우고 그렇죠. 돈 없는 사람들을 비한 거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저학력, 저소득층들을 굉장히 비하는 듯한 이야기인데 글쎄 국회의원이 되신 다음에 말씀 자체가 굉장히 거칠어지고 저는 근거도 없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평가하는 게 아닌가 참 우려스럽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설사 이게 만약에 정말 어떤 통계가 있고 근거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저소득층, 고소득층, 고소득자, 저소득자 이거 혹시 갈라치기 아닌지 그 비판도 있을 것 같아요. 갈라치기라고까지 가는 비판보다는 저는 민주당이 사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에 소속되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대선 후보까지 하셨던 분으로서 발언에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시는 네, 겁니까? 저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한 가지 조금 짚고 싶은 거는 뒤에 부분이 사실은 그 말의 의도와 좀 연관이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제 화면에도 띄어져 있지만 언론 환경 때문에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언론에서 편향된 보도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유튜브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설령 하고 싶으셨더라도 저는 조금 다른 표현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제 기득권에 찍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기득권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라든지 뭐 대장동, 백현동 의혹 이런 것들이 사실 압수수색은 진행되고 있으나 뭐 하나 제대로 나온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의 칼끝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본인이 아무래도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과거 대선 기간 유세 때도요.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탓한 바 있습니다. 한번 그 영상 만나보고 올까요?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죠. 저는 어디 가서 말 실수 하나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하는데 이만한 걸 가지고 막 이만하게 만들고 다른 쪽은 엄청나게 뭐 문제가 있어도 노 코멘트, 나 몰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누군가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언론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저 때는 이제 대선 기간 유세 때였는데 이 발언의 연장선일까요? 과거에 이런 발언. 언론 탓한 거 아니냐. 앞서 화면 잠시 한번 다시 볼까요? 기득권 얘기, 언론 탓했던 그 얘기를 좀 다시 제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예. 기득권자로부터 찍힌 사람이고 언론과 권력, 정치권 뭐 다 미워난다. 가족도 인질 삼아서 참 힘들다. 뭐 그러면서 저학력, 저소득층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이제 이재명 의원이 아직도 과거에 성남시장 되기 전에 당시 야당이죠. 다시 야당인 민주당의 법률 관련된 자문 역할을 하면서 정식으로 제도권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그 시절을 그냥 계속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일종의 민주당이라는 야당의 변방 주변부에 있었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다가 성남시장을 2009년, 2010년에 이제 처음 당선이 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남시장하고 성남시장 두 번 한 다음에 경기도지사 옮겨갈 때는 2012년에 대선 후보로 일약 스타로 떠오르면서 사실상 경기도지사가 되고 실제로 대선 후보까지 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제가 볼 때 한 15년 전에 자신이 성남시에서 변호사 할 때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항상 기득권한테 찍힌 사람이다. 아직도 내가 비주류라고 생각하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뭐 그런 자기 인식을 갖고 있는 걸 자기 역사의 어떤 그 자랑스러움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국민들이 볼 때는 이재명 의원 지금 바로 직전에 여당의 대선 후보였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가 기득권한테 찍힌 사람이란 말이 표현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여당의 대선 후보가 언론이 기울어진 환경이라고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공영방송 그다음에 기타 방송들 언론들이 여당의 대선 후보를 꼭 찍어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막 폄하하거나 공격할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건 이해가 돼요.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의원의 출발이 비주류였고 변방이었다, 주변이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오히려 그것을 오히려 자기 무기 삼아서 계속 올라와서 중앙당을 지금 접수하려는 직전 아닙니까? 어대명이 아니라 확대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제1야당 그리고 거대 야당의 당대표가 확실시되는 그리고 바로 직전에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던 기득권 중에 기득권입니다. 권력자 중에 권력자 아닙니까? 그분이 어떻게 계속 15년 전에 자신의 주명비 있었고 변방했었던 이 비주류라는 걸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지 저는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과 자기가 지금 실제로 발 딛고 서 있는 정치판에서의 권력의 현실을 좀 제대로 일치시키시길 바랍니다. 김 교수님 짧게 하나 더요. 김 교수님 선거 많이 치러보셨잖아요. 네네. 실제로 진짜 통념상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정말 저학력 저소득층이 진짜 많은 그건 팩트입니까? 제가 송파에서 선거를 치러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예. 저희들도 표를 분석합니다. 각 동별, 행정 동별로 표를 분석하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오히려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사실상 균등하게 표가 갑니다. 이게 어떻게 못 배우고 못 사는 사람이 누구 어느 당을 찍고 잘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이 어느 당을 찍는다는 건 우리 대한민국 선거 분석에서 정확히 드러나는 통계가 일단 없습니다. 본인 지역구에 하나인다면 예. 뭐 제가 볼 때 통계 전체적으로 봐도 그것을 이렇게 확 갈라가지고 고소득, 고학력, 저소득, 저학력이 특정 정당의 우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또 근거 없는 편가름이라고 생각합니다.